그러면 유상증자 스케줄 완벽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TLB라는 종목이 앞으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스케줄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스케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일단 TLB는 유상증자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뒤에 무상증자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무상증자의 중요한 점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 무조건 무상증자도 자동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약간 1+1 세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케줄로 들어가기 전에 공시로 나온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먼저 숙지를 하고 갑시다. 첫 번째 개념은 유상증자 배정 비율이 21%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리락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21% 정도 비중을 더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권리락 전날까지 딱 100주를 들고 있었다고 하면 이번 유상증자에서는 21%, 즉 21주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 신주 가격 할인율이 대략 한 20%에서 22% 정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알고 넘어갑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상증자 스케줄을 살펴보게 될 텐데 표가 나와 있죠. 표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첫 번째가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요게 2026년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이날까지 주주 명부에 올라와 있어야만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6월 1일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유상증자에 참여 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유상증자 참여 가능 기준일이라고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됐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D+2 결제 시스템상 실제로는 이틀 전에 먼저 계약이 돼야 돼요. 즉 우리나라는 당일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틀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거죠. 이 이틀이라는 건 개장 일수 기준입니다. 주말 빼고. 그래서 6월 1일 날 기준으로 주말 빼고 이틀 전은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제로는 5월 28일 목요일 종가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를 하실 분들은 밑에 써두시면 되겠죠. 실제로는 5월 28일 목요일 종가까지 가지고 있어야 함,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영상에서 57,900원이라는 신주 발행 가격을 말씀드렸죠. 그 가격은 예정가예요. 예정가. 이 예정가가 어떻게 생겼냐면 4월 10일 주가,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TLB에서. 근데 진짜 신주 발행 가격은 5월 28일 종가, 그리고 7월에 청약 직전 주가를 보고 다시 결정이 돼요. 두 가격 중에 주주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실제로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그때 주가가 올랐다면 신주 발행가도 지금보다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만약 그 당시에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내렸다면 신주 발행가도 같이 내려갑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 주가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주주들에게는 그 당시 주가보다 항상 20% 싸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자동적으로 맞춰서 20% 할인을 해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락일로 넘어갑니다. 권리락일은 2026년도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아까 5월 28일 목요일 종가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유상증자에 참여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인 5월 29일 금요일이 권리락일이 됩니다. 이 권리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락자가 떨어질 락자예요. 그러면 권리가 떨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권리락일에는 항상 주가 보정이 일어납니다. 저번 영상에서 주가 보정이 왜 일어나는지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설명을 자세히는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권리락일이라는 건 사실은 괄호해서 똑같은 말로 주가 보정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보셔도 사실은 무방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권리락일에 주가 보정이 일어나니까 내 계좌에는 한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더 찍혀서 손실을 보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주가 보정이 5월 29일 날 먼저 일어나고 신주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신주가 들어오기까지 대략 한 7월 23일에 들어오니까 대략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니까 그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4, 5% 정도가 더 찍혀서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두 달 뒤에 신주가 내 계좌로 들어오면 권리락 전의 수익률과 100% 똑같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권리락일에 일어나는 착시 현상인데 이것 때문에 아침에 갑자기 개파락에 겁을 먹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권리락 당일에. 사실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 상장 거래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6월 중순에 잡혀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티켓.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이 티켓을 매도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 유상증자에 내가 참여를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 기간에 신주 인수권을 매도해서 수익을 꼭 챙겨야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티켓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손해일까요? 이미 5월 29일 권리락 당일날 주가 보정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내 계좌에 마이너스 4, 5%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서 신주가 실제로 들어오면 다시 수익률이 그대로 복구가 되죠. 근데 나는 권리락으로 주가 보정으로 인해서 이미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신주가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이너스 5% 영구적인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할 거라면 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티켓을 팔아서 플러스 5% 정도 더 수익을 만들어서 권리락에 있었던 착시 현상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TLB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 무상증자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는 게 사실은 좋은 선택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하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5월 28일 목요일 종가 전에 다 팔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식을 가진 게 없으니까 유상증자이든 나발이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6월 중순에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딱 일주일 주게 되는데 이때 신주 인수권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락일에 있었던 이 착시 현상을 해소하고 나는 신주를 안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 매매는 딱 5 영업일 동안만 거래가 되니까 이 기간 안에 매도를 꼭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는 실제 여러분들 호가창에서 사고 팔고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대략 한 2, 3주가 지나면 신주 발행 청약일이 오게 됩니다. 7월 6일에서 7월 7일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틀간 잡혀 있죠.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실제로 증권사 앱을 통해서 청약을 신청하고 대금을 납입하는 날입니다. 대금은 예수금에서 자동적으로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그 가격만큼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직접 내가 증권사 앱을 통해서 HTS든 MTS든 둘 다 돼요. 상관없이 증권사 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을 직접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유상증자에 참여가 안 돼요. 돈도 안 빠져나가요. 그럼 신주가 안 들어오죠. 신주가 안 들어오는데 이미 나는 지금 권리락일에 마이너스 5%를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5% 손해만 보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날 실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꼭 직접 신주 발행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 청약 마감일에 유상증자 금액만큼 내 예수금에서 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증거금으로 잡히면서 출금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21% 배정 비율보다 주식을 더 살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TLB가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이미 분석이 끝났어. 나는 이 좋은 기회에 21% 비중을 채우는 거 말고 더 많이 담고 싶어 하시면 초과 청약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만 두세요. 아무튼 청약일에는 유증 물량에 대한 예수금을 계좌에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안 되고 꼭 청약 신청을 직접 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게 완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오게 됩니다. 이때는 그냥 간단하게 신주가 내 계좌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계좌를 봤더니 어제는 100주였는데 오늘은 121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달간 마이너스 4, 5% 정도 계속 기분 나쁘게 하고 있던 그 착시 현상이 사라지면서 내 계좌 수익률이 유상증자 전과 똑같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4월 10일 금요일 종가 당시에 TLB를 우리는 28.6%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당장 권리락이 생기면 마이너스 4% 정도 개파락해서 출발하게 되겠죠. 왜? 주가 보정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계좌에는 28%가 아니고 대략 한 23%, 24% 정도 찍혀 있겠죠. 그게 두 달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7월 23일에 유상증자 물량이 내 계좌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28.61%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대로 복구가 되는 거죠. 물론 그 두 달 사이에 주가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뀌는 거는 당연한 거죠. 지금 제가 말한 수익률이 복구가 된다라는 거는 그 사이에 주가 변동이 전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유증을 하기 전과
한 후에 내 자산 가치가 단 1원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타임라인을 깔끔하게 한번 보면 5월 29일이 권리락일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5월 28일 종가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신주 배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기보다는 5월 28일 목요일 종가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하는 게 더 실질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6월 중순쯤에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고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유증을 받으시려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되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하시려면 이 신주 인수권을 꼭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권리락일에 있었던 마이너스 5% 정도의 이 착시 현상을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7월 6일, 7월 7일 날 청약일에 직접 증권사 MTS, HTS에서 청약 신청을 눌러줘야만 완벽하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신청 안 하면 유증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권리락일에 있었던 이 마이너스 5%만 두드러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23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권리락일에 있었던 이 착시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에 따른 차트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궁금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차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상증자 공시 직후에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공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4월 13일 월요일부터 해서 하락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할지에 대한 여부는 종목의 펀더멘탈이나 퀄리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종목이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월요일부터 바로 팔고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 당장에 며칠 정도 는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공시 직후에는 유상증자라는 단어에 꽂혀서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에는 변동성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트 변화는 지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권리락일에 개파락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많이 설명을 해서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5월 29일에 주가 보정을 먼저 시켜놓고 7월 23일에 신주가 내 계좌에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시간차 때문에 일어나는 일종의 개파락은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만 보면 이렇게 딱 두 가지 정도로 차트에 큰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 2번은 별거 아니죠. 어차피 자산 가치의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근데 1번 같이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발동되는 이런 지점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마지막 영상인 투자 관점에서 본 유상증자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유상증자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다. 기업이 주주총회야 현재 가격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 이 기회를 받을래 말래 라는 아주 단순한 개념일 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유증을 어려워하나요? 그 이유는 권리락 당일에 일단 주가가 보정이 먼저 되고 한 달 뒤에 신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4, 5% 정도 한두 달 정도 일시적으로 손해를 본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시간차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단순히 복잡하게 느껴져서 어려워할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TLB 무상증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는 유증보다 훨씬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